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80세 어르신들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이 말을 처음 한 나이가 80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65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내년부터 해도 돼. 조금만 더 있다가.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70이 되었고, 75가 되었고, 80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대단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80세 노인이 직접 꺼낸 7가지 후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은 무언가를 해서 실패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지 않아서 생긴 후회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박영수 씨, 80세. 이분은 65에 은퇴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되어서야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건강은 망가진 뒤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건강을 잃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 불편해질 뿐이라고 생각했다. 65까지는 몸이 우리를 속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쉬면 괜찮아지고 허리가 뻐근해도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70을 넘는 순간 아픈 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고정이 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병이 생긴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한 결과를 한꺼번에 받은 거였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근육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근육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줄어듭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기가 어렵고 자주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 말을 가장 후회합니다. 그때 하루 20분만 걸었어도 지금 지팡이는 안 들었을 거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흐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65의 박 씨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70을 넘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불안, 연금은 적고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네 번째 고백입니다. 사람은 끊어지면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사람 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회사에서 모임에서 누군가 먼저 연락해 줍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사람은 늘 곁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관계의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라 관계에서 빠져버린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집에만 있는 습관이 수명을 깎아먹었습니다. 집은 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굳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쉬려고 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갇혀 살고 있었다.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합니다. 못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섯 번째 고백입니다. 약에 기대고 관리는 포기했습니다. 65 이후 약은 하나둘 늘어납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약을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말합니다. 약은 수치를 관리할 뿐 몸을 회복시키지 않는다. 걷지 않으면 다리는 약해지고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7번째 고백입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생각도 함께 늙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어렵고 새로운 기기가 불안해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늙은 게 아니라 내가 멈춰 있었다. 배우지 않으니 결정도 남에게 맡기게 되었고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 고백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65부터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말하는 가장 뼈아픈 후회는 이 다음에서 시작됩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아닌 인생의 중심이 무너졌던 순간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80세 박영수 씨의 7가지 고백을 들었습니다. 건강, 근육, 돈의 흐름, 사람 관계, 집에만 머문 습관, 약에 대한 착각, 그리고 배움을 멈춘 순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건 다 맞는 말이지.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어. 박 씨도 65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후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 후회를 막을 수 있었던 현실적인 선택과 전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다만 준비하지 않았을 뿐이다. 노후를 무너뜨린 건 큰 실수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미루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생활의 최소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 씨는 65세 하루를 아무 계획 없이 보냈습니다.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생활. 그때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0이 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이 없으니 하루가 흘러갔고 흘러가다 보니 인생도 같이 흘러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루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밖에 나가 햇빛 보기,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하루의 방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돈을 모으는 생각에서 돈이 흐르게 만드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남겨야 안전할까? 하지만 노후에서는 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면 마음이 안정될까? 박 씨는 말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쓰는 건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매달 돈이 나가는 건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아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 점검하기, 지출 구조 줄이기, 아주 소액이라도 정기 수입의 형태 만들기. 이건 부자의 전략이 아니라 노후 생존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람 관계를 정리하지 말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여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박 씨는 65 이후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다음에 보자. 나중에 연락할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략은 이것입니다. 자주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전화, 가끔 안부 문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집이 편해서 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나를 가두고 있었다. 그래서 나갈 이유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 코스 하나 정하기, 단골 가게 만들기, 정해진 요일에 외출하기. 외출은 체력 문제가 아니라 습관 문제입니다. 5번째 전략은 약을 믿지 말고 몸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리 힘, 균형 감각, 생활 근력. 박 씨는 말합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몸을 안 쓴 게 가장 큰 실수였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사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노후에서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제도 하나 이해하기, 돈 흐름 하나 알아두기, 건강 정보 하나 정확히 알기. 이걸 멈추는 순간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전략은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노후에서 가장 힘든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쓸모없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작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 도움을 주는 역할, 책임을 맡는 역할. 쓸모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설 때 생깁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65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내 인생을 늦게 만들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내가 10년 뒤의 나에게 고마워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10분 걷는 선택, 오늘 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선택, 오늘 하나 배우는 선택. 이 작은 선택이 노후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미루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시작이 됩니다.